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결정하자 유가가 6% 급등했고 미국 내 휘발유 값도 갤런당 50센트나 폭등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집값이 수개월 동안 하락하다가 2월에 갑자기 올라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으나 올 연말까지는 약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요일 오전 피고인 절차를 거쳐 법정에 자진 출두기로 해 법정 정치 드라마가 본격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에 맞서는 법적 전략으로 공격과 지연 작전을 구사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 고등학교에서 재정교육 코스를 주입하는 주 지역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5월부터 연말까지 하루 115만 배럴을 감산키로 결정하자 유가가 6%나 급등하고 있어 곧 미국 내 휘발유 값도 여름 성수기에는 갤런당 50센트나 폭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현재 갤런당 3달러 50센트이지만 여름 성수기에는 4달러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유가 급등에 이어 휘발유값 폭등으로 물가 잡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금융위기가 악화되고 돈줄마저 좁아져 불경기를 촉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의 러시아를 포함하는 오펙 플러스는 5월부터 올 연말까지 석유 생산량을 하루 115만 배럴씩 감산키로 결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각 50만 배럴씩 감산하고 이라크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등 다른 중동 산유국들도 하루 생산량을 줄이기로 동의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전격적인 감산 결정이 내려지자 국제유가가 즉각 급등하고 있습니다. 뉴욕 거래소에서 3일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6.5%나 급등하며 단숨에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 브렌트유는 6% 이상 급등해 배럴당 85달러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은 곧바로 미국 내 휘발유 값의 급등으로 이어질 게 분명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에너지 분석 전문가들은 이번 감산 여파만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이 갤런당 26센트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말 메모리얼 데이를 시작으로 돌입하는 여름 여행 성수기에 통상적으로 배럴당 32센트가 올라가게 될 것으로 에너지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미국 내 휘발유 값은 5월 말부터 여름 성수기에 갤런당 50센트 이상 대폭 오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CBS 뉴스가 3일 보도했습니다. AAA에 따르면 미국 내 휘발유 값은 3일 현재 3달러 50센트이므로 머지않아 4달러를 넘어 1년 전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폭의 오름세에서 동절기가 끝나고 여름 성수기에 접어들면 거의 자동으로 휘발유 수요가 급등하며 가격도 대폭 오르는데 이번에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으로 이를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요청이나 호소, 때론 압박을 일축하고 러시아 편에 서서 감산 결정을 주도함으로써 조 바이든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유가와 휘발유값 급등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다시 들썩이게 만들 게 분명해 연준의 물가 잡기를 수렁에 빠뜨릴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딜레마를 겪고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은행 위기를 감안해 기준금리 인상 중지를 앞당기려 하고 있는데 물가 급등이 재현되면 금리를 다시 가파르게 올려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를 위해 금리를 대폭 올리면 지역은행들의 추가 파산 등 금융위기를 터지게 하고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축소해 돈 맥경화 현상이 심해지면 소비와 생산의 위축으로 불경기에 빠지는 악순환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내 50대 도시들의 집값이 수개월 연속으로 내리기만 하다가 2월에 갑자기 올라 이례적인 현상으로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봄철 성수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급반전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올 연말까지는 약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이례적인 급반전 현상이 나타났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50대 도시들의 집값이 수개월 동안 내리기만 하다가 2월에 갑자기 오름세로 급반전한 것입니다. 부동산 분석 전문업체 블랙라이트에 따르면 미국 내 50대 도시들의 주택가격은 2월에 0.16%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래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입니다. 특히 50대 시장들 가운데 39곳의 집값이 올라 지난해 11월에 비하면 180도 급반전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50곳 가운데 2곳만 올랐을 뿐 48곳이나 하락한 바 있습니다. 다만 팬데믹 기간 중 집값이 급등했던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라스베가스, 텍사스 어스틴 등은 2월에도 아직 집값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 비해 마이애미 등 플로리다 지역, 클리블랜드 등 오하이오, 중서부 지역 등의 집값이 오른 지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블랙라이트는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 집값이 2월에 갑자기 오름세로 급반전된 이유는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어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났고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보다 공급이 딸려 어느 정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인협회에 따르면 2월의 기존 주택 판매는 14.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지난해 가을 7%까지 치솟았다가 올 초 6%대 초반으로 급락하더니 3월에는 6.5%대로 다시 높아지는 등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주택 구입자들의 3분의 1 이상은 100% 현금을 주고 주택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많이 이사하는 봄철 성수기를 앞두고 내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내 집을 팔려는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CNBC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50대 도시들의 집값은 올 연말까지 급등세나 폭락세만 피할 뿐 제자리하거나 소폭 내리는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고 CNBC는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인 내일 오전 지문과 머그샷을 찍는 피고인 절차를 거쳐 오후 법정에 자진 출두키로 해 트럼프 법정 정치 드라마가 본격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직 대통령의 형사 기소에 따라 트럼프 법정 정치 드라마가 본격 펼쳐지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사 기소된 미국 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욕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월요일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뉴욕시로 올라와 맨하튼의 트럼프 타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피고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요일 오전 뉴욕 카운티 일명 맨하튼 지역 검사인 엘빈 브래거 검사 사무실에 자진 출두해 지문과 이른바 머그샷을 찍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 사진은 역사적인 드라마에서 상징물로 널리 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하다고 믿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사에 전투적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전에는 내가 곧 체포될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항의 시위를 독려했으나 이번 기소에서는 강하게 저항해 체포되고 수갑까지 차는 불상사를 피하고 일단 자진 출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부시각 4일 오후 2시 15분 로워 맨하탄에 있는 법정에 처음으로 출두하는 모습을 공개하게 돼 치열한 법적 정치 투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에 엘빈 브래거 검사의 수사 결과를 보고 다수결로 결정한 23명의 뉴욕 대배심이 기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표되고 트럼프 측 변호인들의 반론도 시작됩니다. 4일에나 공표되지만은 현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범죄 혐의는 2016년 대선 전야에 과거 성적인 문제를 폭로하려던 성인물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입막음 대가로 13만 달러를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통해 제공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녀 사냥식 정치 기수로 보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이고 반대파들과 충돌할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뉴욕시 경찰은 로워 맨해튼 법원 주변 도로를 봉쇄하는 등 비상경계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체포 대신 자진 출두를 결정해 충돌 우려가 줄어든 데 대해 안도하고 있으나 트럼프답게 돌출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입막음 대가 지불에 대한 형사기소를 결코 인정할 수 없어 유죄 시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해 수개월간 치열한 법정 투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입막음 대가 지불과 그를 위한 트럼프 회사 회계 기록 조작, 선거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뉴욕 주법상 가벼운 중범죄에 해당돼 최대 4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물론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투옥돼 수감 생활을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기소에 맞서는 법적 전략으로 공격과 지연 작전을 구사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옛 측근은 물론 검사를 집중 공격하고 다른 소송까지 동원해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정치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는 두 가지 전략으로 맞설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썼으나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민사법정에서는 소송을 걸기도 당하기도 한 자타공인 소송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형사 기소됐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 전략은 공격, 지연 등 두 가지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첫째, 공격 전략은 자신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 공격해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입니다. 이번 형사기소에서는 2016년 대선 전야에 과거 성추문을 폭로하려던 폰스타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입막음 대가로 13만 달러를 지불한 후에 후일 환급받은 혐의로 유죄까지 시인한 예측은 마이클 코언 변호사부터 집중 포화를 퍼붓게 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마이클 코언 변호사는 대선 전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입막음 대가를 지불한 후에 환급받았다며 유죄를 시인하고 감형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검사 측 핵심 증인으로 등장해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향후 법정 싸움에서 입막음 대가 지불을 알지 못했으며 코언 변호사의 쓰레기 행동으로 몰고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측은 이번 뉴욕 카운티 대배심의 형사 기소를 이끌어낸 엘빈 브래그 검사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래그 검사가 뉴욕 유권자들에 의해 뽑힌 선출직 검사이지만은 민주당원으로 트럼프를 혐오해 마녀 사냥식으로 정치 보복 기소한 것으로 공개 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를 향해 마녀 사냥의 재판을 맡았다고 비난했다가 변호인 측은 이 판사가 평판이 좋고 공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격의 화살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안 머천 판사는 수프림코트 판사로 나와 뉴욕주 대법관으로 혼동을 일으키고 있으나 뉴욕주의 최고법원은 7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으로 불리고 있으며 수프림코트는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1심 법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둘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정치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펼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 형사 기소당한 뉴욕 맨하튼 검사의 수사에서도 납세 기록 등 문건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번이나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 패소했는데 수사를 18개월이나 지연시켰고 결국 공화당이 연방 하원을 장악하는 정치 환경의 변화로 유리해졌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적어도 고등학교에서 재정교육을 하나의 교과 과정으로 시키면 재정관리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고교 재정교육 코스를 도입하는 주 지역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 조지아, 플로리다 등 18개 주에서 이미 고교에서 재정교육을 정식 교과 과정으로 시키고 있고 메릴랜드, 뉴욕, 캘리포니아 등 28개 주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기에 재정교육을 시키면 돈 관리나 저축 등을 잘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고등학교에서 정식 교과 과정으로 재정교육을 시키려는 주 지역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한 학기 이상 재정교육을 정식 교과 과정으로 시키고 있는 주 지역들이 18개 주나 되며 28개 주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CNBC가 3일 보도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에서 하나의 교과 과정으로 재정교육을 한 학기 이상 시키고 있는 18개 주에는 버지니아, 조지아, 플로리다, 미시건, 오하이오주 등이 들어있습니다. 메릴랜드와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28개 주에서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각종 연구 결과 학교에 다닐 때부터 개인 재정을 다루는 지식과 방법을 배우면 대학에서 학자금 관리를 잘하고 돈을 벌 때에는 더 나은 재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에 개인 재정을 관리토록 한 결과 대학 학비를 충당하면서 무상융자에 이어 저금리 융자를 더 잘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대로 재정 지식이나 교육, 방법을 접해보지 않은 경우 이자율이 높은 민간 금융기관이나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에 개인 재정 관리를 시작한 경우 자신이 돈을 벌 때에도 더 높은 신용 점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조기 교육에 힘입어 재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거나 저축하고 건강관리나 은퇴생활 등을 대비한 재정 계획도 잘 세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CNBC는 전했습니다.
재정교육에서 중시되는 3대 요소들로는 예산안을 스스로 세우고 저축을 하며 빚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으로 꼽히고 있다고 이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후불 할부 결제 시스템인 Buy Now Pay Later, 금리 인상, 은행 위기 등 재정 및 금융 관련 용어와 의미를 잘 알고 인식하며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CNBC는 밝혔습니다. 재정 교육을 받은 미국 성인들의 65%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낮았으며 좋은 신용 점수를 유지해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시키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